예, 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뭐 뜨거운 이제 말씀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법사위니만큼 저는 근거와 좀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앞으로 보겠지만 고발도 이루어지신 것 같고 한데 객관적 자료를 좀 내놓고 추측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근거 있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네. 그 4월 3일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고 하는 텔레그램의 예. 내용, 고발장의 내용이 3월달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처럼 3월달에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 보고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 말은 뭐냐면 4월 3일날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냈던 그 고발장의 내용이 결론 부분에서는 선거 개입 목적으로 허위 기획 보도를 했으니까 피고발인들, 즉 뭐 이제 정치인들, 유시민 뭐 의원 등등등, 최강욱 등등등 포함해서 기자들 포함해서 이분들을 선거 개입 목적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결론은 되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 장모, 부인 등에 대한 변론 요지서와 같은 내용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3월달에 대검에서 작성했던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대응을 위해서 작성했다고 하는 그 자료와 내용이 사실상 같다. 혹은 아니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이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의 변론 요지서와 같다는 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고발장에 보면 4월 3일에 보낸 고발장에 38번 등장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던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들에 관련된 각종 의혹과 그 보도에 대한 변론, 해명 이런 내용으로 상당 부분을 채워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혹시 내용 좀 확인해 보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날 보냈던 그 고발장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이게 검찰의 아주 요직 자리가 아니면은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진정 사건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작성된 보고서와 그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뭐 내용들도 아닐 테고 이게 상당히 수사기법상도 봐서는 의심할 만한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직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 4월 3일 날의 고발장이 대검에서 작성한 보고서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의혹도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 감안을 해서 예,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이날 4월 3일 날 10시 아침 12분경부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텔레그램을 전송하기 시작하고 고발장은 오후 4시 19분경 그리고 그 전에 1시 47분경에 실명 판결문이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 내용에 보면 그날 아침에 4월 3일 날 아침에 유시민 씨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반까지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현직 검사장은 볼드모트인가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제목이 뭐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걸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발장에 보면 유시민은 4월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라고 그 고발장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된 걸 보고 그 고발장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최강욱 의원이 그날 오전에 전북도의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 최강욱은 2020년 4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쿠데타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라고 고발장에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당일날 오전 11시경부터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전송된 그날 4월 3일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보낸 고발장에 당일날 이렇게 발언된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개인을 상당히 찍어서 사찰한 거 아니냐, 아니면 모니터링을 특정인들을 찍어놓고 계속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가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검찰에 의해 작성됐다고 한다면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인과 정치인에 대해서 찍어놓고 사찰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말씀하신 사항이 다 사실이라면 저희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범위에 뭐 당연히 검토해야 일부만 더 될 사항은 주십시오.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요. 어떤 고발장을 작성하고 할 때 보통 보면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논거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저는 변호사 업무를 안 해봐서, 검사 업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만약에 어떤 뭐 이걸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냥 단순한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판례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될지를 다 가늠을 해가지고 앞뒤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사실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작성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작성할 수 없는 거를 당일날 유시민, 최강욱 이렇게 이제 아침에 방송하고, 그것도 방송도 최강욱 의원 같은 방송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고발장의 당일날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보낸 그 고발장의 내용이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작성이 됐겠냔 말이에요. 검찰이 이걸 조직적으로 만약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만 한 건지 혹은 검찰 조직 다른 데가 더 동원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 개 검찰의 방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말고도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검찰총장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규명돼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데 공수처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 실체적 진실도 규명이 저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꼭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님, 소병철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그다음에 윤한홍 간사님, 박주민 간사님, 이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